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4장. 헨리 바스커빌 경. 우리는 아침상을 평소보다 일찍 치웠다. 홈즈는 실내복을 입은 채 약속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맞춰 모습을 드러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모티머 박사가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젊은 귀족 사내가 따라 들어왔다. 뒤에 들어온 사내는 검은 눈에 키가 작았고 조심성이 많아 보였다. 30살쯤 돼 보이는 그는 억센 체격에 진하고 검은 눈썹, 그리고 강하고 호전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붉은색 트위트 양복을 갖춰 입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낸 듯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차분한 눈매와 조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는 그가 신사임을 말해주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씨. 실은 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직접 찾아오려고 했으니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선생께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헨리 경.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이상한 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홈즈 씨. 아마 시덥지 않은 장난이겠죠. 오늘 아침에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이걸 편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모두 그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회색의 평범한 봉투였다. 노썸벌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이라는 주소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고 어제 저녁 시간의 체링크로스 지역 소인이 찍혀 있었다. 경께서 노썸벌랜드 호텔로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죠? 홈즈는 맞은편에 앉은 손님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아무도 알 리가 없습니다. 모티머 박사와 만난 후에 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가 이미 그 호텔에 묵고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호텔로 가리라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누군지 여러분의 움직임에 아주 관심이 깊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군요. 홈즈는 봉투 속에서 2번 접은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한 가운데에 종이에 인쇄된 글씨를 오려내어 완성된 문장을 한 줄로 보였다. 자신의 삶과 정신이 가치가 있다면 황야에 가지 말 것. 황야라는 단어만 잉크로 씌어 있었다. 자, 홈즈 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티머 박사님? 혹시 이 편지도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번 일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한 짓 같습니다. 이번 일이요? 헨리 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내 일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헨리 경, 이곳에서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아는 걸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죠. 셜록 홈즈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우선 당장은 이 흥미로운 편지에 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제 저녁에 오려붙인 편지 같군요. 어제자 타임스 있나, 왓슨? 여기 구석에 있군. 그것 좀 가져오겠나? 안쪽으로 넘겨 사설이 있는 곳을 펼쳐봐. 홈즈는 재빨리 신문을 훑어보더니 기사들을 이리저리 살폈다. 여기
자유무역에 관한 기사가 있군.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관세를 적용하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자신이 속한 산업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 차려 생각해 본다면 그런 법률적 보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을 막고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낮추게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왓슨? 상당히 훌륭한 내용 아니야? 홈즈는 대단히 기뻐하며 만족스러운 듯 양손을 맞잡고 문질렀다. 모티머 박사는 홈즈가 이상해 보이는지 의사다운 눈길을 보냈고 헨리 바스커빌 경은 어찌할 바 모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야 관세니 뭐니 하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편지에서 얘기가 좀 빗나간 것 같은데요. 헨리 경, 저는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왓슨은 여러분보다는 제 방식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친구 역시 이 기사의 중요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아. 솔직히 이게 편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왓슨. 둘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어. 하나가 다른 쪽에 숨어 있는 거야. 자신, 삶, 정신, 가치, 말것. 편지에 뜯어붙인 글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젠장. 선생 말이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헨리 경이 울부짖듯 말했다. 혹시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말 것이라는 글씨를 한 번에 연결해서 오려낸 걸 보면 확실하지. 과연 그렇군.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군요. 모티머 박사는 놀란 눈으로 내 친구를 보며 말했다. 신문에서 글씨를 오려내 편지를 구성했다는 것이야 누구나 알아낼 수 있겠지만 선생께서는 어떤 신문의 어떤 기사인지도 알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은 정말 처음 봅니다. 어떻게 알아내셨죠? 박사께서는 흑인과 에스키모의 두개골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것들은 제 특별한 취미거든요. 차이는 확연합니다. 전두골과 안면각 그리고 상략골의 각도. 저도 이런 일에 특별한 취미가 있거든요. 제게는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행간이 벌어진 버저이즈 활자로 찍은 타임즈와 아무렇게나 찍은 싸구려 신문의 차이는 박사가 보는 흑인과 에스키모의 차이만큼이나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활자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능력은 범죄 전문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 역시 어렸을 적에는 리즈 머큐리와 웨스턴 모닝 뉴스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즈의 사설은 특히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잘란의 편지에 붙인 단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편지는 어제 만든 것이니 어제 날짜 신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홈즈 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누군가 가위로 신문을 오려서 편지를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손톱 가위입니다.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데도 가위질을 2번이나 한 걸 보면 아주 날이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누군가 작은 가위로 글씨를 오려내서 풀로, 고무풀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고무풀로 종이에 붙였군요. 그렇다면 황야라는 단어는 왜 직접 썼을까요? 그 단어는 신문에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들이야 평범해서 아무 신문에서나 찾아낼 수 있었지만 황야는 흔히 쓰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 알아낸 내용은 또 없나요, 홈즈 씨?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보낸 자는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를 일부러 서툰 필체로 썼습니다. 하지만 타임즈는
대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상당한 교육을 받았지만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체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경께서 필체를 알아볼 수 있거나 나중에라도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라낸 종이들이 깔끔하게 열을 맞춰 붙여져 있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삶이라는 글자는 혼자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서둘러 오려내다 보니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서두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편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부주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만일 편지를 보낸 자가 서둘렀다면 왜 그래야만 했는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아침 일찍 도착하기만 하면 헨리경이 호텔을 떠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 방해를 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누가 방해를 하려 한 것일까요? 이제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마는군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추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가장 그럴듯한 것을 고르는 영역에 들어온 거죠. 상상력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기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박사께서는 당연히 추측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봉투에 주소를 쓴 장소는 호텔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펜과 잉크 두 가지 모두를 글을 쓴 사람은 꽤 애를 먹었습니다. 단어 하나 쓰는데 펜은 2번이나 잉크를 튀겼고 짧은 주소를 쓰면서 잉크가 3번이나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잉크병에 남은 잉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펜과 잉크병이 이렇게 되도록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호텔의 잉크와 펜은 늘 그런 상태거든요.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링 크로스 근처 호텔들에 있는 휴지통을 뒤져서 오려내고 남은 타임즈의 사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한 편지를 보낸 자를 바로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건 뭐지? 홈즈는 신문을 오래 붙인 편지를 얼굴에 바짝 들이대더니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뭔데? 별것 아니야. 홈즈는 다시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무늬도 없는 종이를 절반으로 잘라 사용했어. 이제 이 이상한 편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더는 없을 것 같군. 자, 헨리경. 런던에 있는 동안 그 밖에 다른 흥미로운 일은 없었습니까? 네, 홈즈 씨. 없는 것 같습니다. 뒤를 따라오거나 지켜보던 사람은 없던가요? 내가 마치 싸구려 소설 속으로 뛰어들기라도 한 것 같군요. 도대체 왜 내 뒤를 밟거나 나를 지켜본단 말입니까? 헨리경이 말했다. 곧 말해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하실 다른 일은 없다는 건가요? 그야 선생께서 어떤 일까지 듣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건 말고 무엇이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헨리경이 웃었다. 나는 지금까지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일상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두 한 짝이 사라지는 일에 여기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구두를 한 짝만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헨리경. 모티머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잘못 두었겠죠. 호텔에 돌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홈즈 씨를 괴롭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홈즈 씨가 일상적인 일 말고 전부 말하라고 하니 한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두 한 짝이 사라졌다고 하셨나요? 어디에 잘못 두었겠죠. 지난밤에 문 밖에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한 짝만 있더군요. 구두 닦이 녀석에게 물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더란 말입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구두가 어제 스트랜드에 나가서 산 것이라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안 신었다면서 왜 닦아놓으라고 내놓으셨죠? 가죽 구두인데 한 번도 광을 내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내놓았죠. 그럼 어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밖에 나가 구두를 한 켤레 샀다는 겁니까? 이것저것 잔뜩 샀습니다. 여기 모티머 박사님이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데번셔에 가면 내가 유지라는데 그러면 제대로 차려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부에서 살면서 그런 면에서는 무관심하게 지냈거든요. 6달러나 주고 산 갈색 구두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도둑맞고 말았네요. 훔쳐가봐야 별 소용도 없을 물건이군요. 모티머 박사님 말씀대로 금방 어디선가 잃어버린 구두 한 짝이 나오겠죠. 셜록 홈즈가 말했다. 자, 신사 여러분. 헨리 경이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내가 할 말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속을 지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모티머 박사님, 어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의 친구가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내더니 어제 아침처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따금 놀라움의 탄성을 내지르곤 했다. 와, 내가 참으로 대단한 유산을 넘겨받게 된 것 같군요. 긴 이야기를 듣고 난 헨리 경이 말했다. 물론 나도 아주 어렸을 때 그 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즐겨하던 이야기지만 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백부님이 돌아가시고 보니 아직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군요. 여러분도 이번 사건을 경찰에게 맡겨야 할지 성직자에게 부탁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상한 편지가 호텔에 있는 내게 날아들었고 이것도 서로 연관이 있는 일 같습니다. 황야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군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경께 위험을 경고하는 걸로 볼 때 악의를 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목적에 따라 내게 겁을 줘서 쫓아버리려는 것일지도 모르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추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을 접하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헨리 경께서 바스커빌 저택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가문의 악령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나를 노리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어느 쪽이든 내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홈즈 씨. 지옥의 악마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조들이 남겨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헨리 경은 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말했다. 마지막 자손에게도 바스커빌 가문의 불같은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 역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이해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일 같군요. 혼자서 조용히 앉아 생각한 다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홈즈 씨, 지금이 11시 30분인데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시쯤에 친구분인 왓슨 박사와 함께 오셔서 저희와 점심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때라면 이 일에 대한 제 생각을 보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슨, 자네 시간이 괜찮나? 좋아.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마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머리도 식힐 겸 걸어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도 기꺼이 함께 걷도록 하지요. 함께 온 의사가 말했다. 그럼 2시에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들이 계단을 내려가더니 쾅 하고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즉시 축 늘어진 몽상가에서 활동적인 사내로 변신했다. 왓슨, 모자하고 신발을 챙겨. 어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는 실내복 차림으로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프로코트를 입고 나왔다. 우리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모티머 박사와 바스커빌은 200m쯤 앞에서 옥스퍼드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쫓아가서 불러세울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왓슨. 자네만 좋다면 우리 둘이 걷는 일이 대단히 만족스러워. 우리 손님들이 아주 현명하시군. 걷기에 딱 좋은 아침이야. 홈즈가 속도를 냈고 우리는 앞에 가는 두 사람의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고는 계속 100m쯤 되는 간격을 유지한 채 그들을 따라 옥스퍼드가 그리고 리전트가로 접어들었다. 친구들이 멈춰서서 상점 유리 안을 들여보면 홈즈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잠시 후 홈즈는 만족했다는 듯 짧은 탄성을 울렸다. 그의 흥분한 눈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사내 한 명이 탄 이륜마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멈춰 서 있다가 막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놈이야, 왓슨. 따라와. 여기서 어쩌지 못한다면 얼굴이라도 잘 봐두어야 해. 바로 그 순간 마차의 창문 너머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사내는 즉각 마부 쪽으로 뚫린 위쪽 창에다 대고 뭔가 소리를 질렀고 마차는 미친 것처럼 리젠트가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홈즈는 마차를 잡으려고 열심히 두리번거렸지만 빈 마차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맨몸으로라도 뒤쫓아 가려는 듯 마차들 사이로 뛰어들었지만 워낙 미친 것처럼 달리기 시작한 마차는 이미 모습을 감춘 후였다. 홈즈는 마차들의 물결 사이에서 빠져나오며 환한 얼굴로 숨을 헐떡거렸다. 세상에, 운도 없었지만 이렇게 엉성한 짓을 하다니. 왓슨, 자네가 정직하다면 내가 성공하는 장면뿐 아니라 이런 모습도 기록해 두어야 해. 누구였을까? 나도 모르겠어. 붙어서 감시하는 걸까? 글쎄, 우리가 들은 내용으로 판단하면 바스커빌이 이곳에 온 이후부터 누군가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 같군.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썸벌랜드 호텔로 갔는지 어떻게 그리 빨리 알 수 있었겠어. 만일 첫날에 미행을 했다면 둘째 날에도 미행을 할 거라 생각했지. 혹시 아까 모티머 박사가 전설 내용을 읽는 동안 내가 창가로 2번 다가갔던 것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혹시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상대는 아주 영리한 자야. 왓슨,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는군.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존재들이 호의적인지 악의적인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떤 힘과 음모가 계속 느껴져. 우리 친구들이 호텔로 떠나자마자 나는 보이지 않는 미행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그 뒤를 얼른 따라갔어. 하지만 그자는 교활하기 그지없었지.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믿지 않고
마차의 도움을 받은 거야. 느릿느릿 따라가다가도 그들 앞으로 달려 금세 달아나 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자신이 미행하는 사람들이 마차를 잡아 탄다고 해도 이미 뒤쫓아갈 준비를 하고 다니는 셈이 되지. 하지만 그런 방법이 가진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 마차를 모는 마부의 눈에 띄는 거지. 바로 그거야. 마차 번호를 보지 못하다니. 이봐 왓슨, 내가 아무리 서툰 실수를 했기로써니 번호조차 봐두지 않았을 것 같아. 2704번이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번호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됐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지? 마차에 탄 걸 보자마자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걸었어야 해.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다른 마차를 잡아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어야 했지. 아니면 노썸벌랜드 호텔로 미리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던지 말이야. 그래서 그자가 바스커빌의 뒤를 밟아 호텔까지 오면 우리는 거꾸로 그자를 미행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경솔하게 열정만 앞세우다 상대방이 재빠르게 행동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정체만 드러나고 목표는 놓치고 말았어.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리전트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서가던 모티머 박사와 헨리 경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저들의 뒤를 밟을 필요는 없어. 미행을 하던 자는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손에 남은 카드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해. 자네, 혹시 마차에 타고 있던 사내의 얼굴을 기억해? 수염이 났던 것만 기억이 나는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기에는 가짜 수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어려운 일을 해낼 만한 자라면 수염은 분명히 얼굴을 가리는 용도일 거야. 이리와 왓슨. 홈즈는 심부름꾼 사무실로 들어갔다. 관리인이 그를 따뜻한 인사말로 맞이했다. 아, 윌슨.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다행히도 잊지 않은 모양이군. 홈즈 선생님, 제가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 체면을 지켜주신 데다 어찌 보면 목숨까지 건져주신 건데요. 이런 이 친구, 과장하기는 윌슨. 내 기억에 자네 밑에서 일하는 아이들 가운데 카트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었지. 조사할 때 솜씨가 좋았잖아. 네, 그럼요.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좀 불러주겠나? 고마워. 그리고 여기 5파운드짜리 돈 좀 바꿔주게. 밝고 영리해 보이는 14살짜리 소년이 호출을 받고 나타났다. 아이는 유명한 탐정을 우러러 공경하는 눈빛으로 보며 서 있었다. 호텔 목록 좀 줘보게. 홈즈가 말했다. 고마워. 자, 카트라이트. 여기 23개의 호텔 이름이 있다. 모두 체링크로스 주변이야. 보이니? 네, 선생님. 차례로 한 군데씩 모두 방문하는 거야. 네, 선생님. 일단 호텔에 가면 밖에 있는 문지기에게 1실링을 주면서 시작해. 여기 23실링이 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어제 나온 종이 쓰레기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중요한 정보가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그걸 찾는다고 해. 알겠니? 네, 선생님. 하지만 내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가위로 오려낸 구멍이 있는 타임즈의 가운데 페이지야. 여기 타임즈를 한 부 주마. 바로 이 페이지를 찾는 거야. 알아볼 수 있겠지? 네, 선생님. 그러면 문지기는 홀에서 일하는 짐꾼들을 불러올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도 1실링씩 주도록 해. 여기 또 23실링이 있다. 아마 23군데 호텔 가운데 20군데쯤은 어제 쓰레기를 버렸거나 태웠다고 할 거야. 남은 3군데 호텔에서는 잔뜩 쌓인 페이지를 보여줄 테니 그 안에서 타임즈의 이 페이지를 찾아내는 거야. 내가 정말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혹시 모르니 10실링을 더 주마. 저녁이 되기 전에 베이커가로 전보를 보내 결과를 알려다오. 자, 왓슨.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704번의 마차의 마부가 누구인지 전보로 알아보는 것뿐이야.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본드가에 있는 화랑에서 구경이나 하다가 시간을 맞춰 호텔로 가자고.